돈을 또 내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거였는데 여기 있으면 그냥 내 건데 별도 상장하니까 돈을 또 내고 배정받아라. 대신에 우선 배정해주지 않냐. 지주사 밑에 홀딩스가 있고 중간 지주사라는 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나중에 홀딩스끼리 합병을 해요 또. 여러분 이 기사 봤어요? 중복상장 진짜 고질병 아닙니까? 중복상장.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중복상장 심사 기준 초안을 내놨다라고. 근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우선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가 있지요.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주주를 보호하면 중복상장 자체는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중복상장이 사라질 수는 없다. 근데 주주 보호를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와요.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을 통한 환금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살핀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뭔지 아시죠? 내 주식을 사가쇼. 나는 그 합병에, 그 상장에, 그 중복상장에 반대하니까 내 주식을 사가쇼라고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에요. 주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던 주가가 중복상장 이슈 때문에 5,000원으로 떨어졌어.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 주가가 뭐 몇 달 동안의 평균 주가가 5,000원이니까 저희가 5,000원에 사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너무 고마운 제도가 있네요. 이럴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가격이에요. 그걸 공정 가격으로 할 거냐 주주의 매수 단가로 할 거냐 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히 있는 거고 실행 가격을 얼마로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하나.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그 공모주를 모기업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회사가 아예 상장을 안 하고 그냥 이 모기업 안에 있어요. 그럼 그냥 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떼내서 별도 상장을 합니다. 근데 우선 배정은 공짜입니까? 아파트 청약하면 분양받으면 그냥 공짜로 줘요? 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에러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에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100만 원을 주고 샀어. 근데 이게 알짜 자회사여서 이게 50만 원이야. 그럼 얘는 이론상 5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6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얘를 다시 상장을 한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우선 배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돈 내고 사라는 겁니다. 공모주 청약하면 증거금부터 내고 실제 그거 받을 때 뭡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자본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또 내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거였는데 여기 있으면 그냥 내 건데 별도 상장하니까 돈을 또 내고 배정받아라. 대신에 우선 배정해주지 않냐.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마련해 오겠습니다. 잠깐만 원래 내 거였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주식일 수 있어요. 이 알짜 자회사여서 피 튀겨 상장하면은 막 얘는 한 200 갈 수 있는 주식이래. 4배 뛸 수 있대. 근데 얘 안에 있어서 저평가 받은 거래. 그러니까 상장하면 네가 50에 사도 너도 4배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돈 더 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화되어서 전체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보기 드물게 기똥찬 빛나는 알짜 회사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돈이 필요하거나 운영자금이 없거나 시설 투자 자금이 없어서 상장을 하는 걸 텐데 이거를 이중 지출하냐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그냥 이 기업이 있고 여기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기업에 증자를 하면 돼요. 아니면 이 모기업이 자회사에게 자본을 내려보내 주거나 이 모기업이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모기업의 주주들에게 증자를 받으면 됩니다. 최근에 실제로 어떤 코스닥 기업에서 자회사 별도 이제 분할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면 중복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기업 주주들이 그러죠. 우리가 증자해 줄 테니까 자회사 떼내지 마라. 우리가 증자해 줄 테니까 자회사 별도 이중 상장하지 마라라고 하죠. 그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거 증자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최대 주주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이 모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이 30%라고 칩시다. 이런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지금 모기업 가치가 1,000억이라고 칩시다. 한 500억이 필요해. 그러면은 1,500억짜리 회사가 되죠. 그럼 얘의 가치는
300억이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500억 원어치의 증자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 지분 가치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10몇 %밖에 안 되면 이거 경영권 방어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희석될까 봐 모기업에는 증자를 못하고 이거 따로 떼내서 별도 상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 갖고 있던 회사다. 그러면 야 51%만 보유하고 49%는 팔거나 증자를 더 받아 라고 하면은 51%면 뭐예요? 정확히는 50% 플러스 한 주. 그럼 과반이잖아요. 의사결정을 다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이 보시기에 야, 그 100% 갖고 있으나 51% 갖고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지분이 희석당하면서 모기업에 증자를 해야 돼? 이거 증자할 때 그럼 또 주주들이 도의적으로 너도 좀 참여해라 그러면서 야, 나도 그럼 없는 돈 끌어와서 나도 한 그럼 100억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회장이고 지금도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100억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은데 왜 내가 이 짓을 해? 야, 그냥 떼내서 별도 상장해. 중복 상장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최대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뭐 우선 배정을 해주고 주식 매수 청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뭐 진짜 자본시장에서 주주들을 바보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는 아이한테 공갈적 꼭지 이거 물려놓는 거야. 야, 이거 사실은 엄마 찌찌야. 이거 우유 나온다? 이거 물고 있어. 하는 거예요. 우는 아이한테. 이거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상장이라는 게 뭐냐면, 상장을 왜 합니까? 자본 조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이 없어. 어디선가 돈은 필요해. 그러니까 상장을 해요. 또 상장이 성공의 상징이기도 해. 어떤 기업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상장 자체가 수단이어야 되거든요.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공장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자본을 조달해서 더 큰 회사가 되기 위한 상장은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상장사 대표가 된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저도 코스닥 상장사 대표입니다. 명함 파고 다니고. 근데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상장 지상주의. 상장이 최고예요. 상장을 해야 성공한 기업인이고.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상장하면 야, 불편해. 돈 들고 소송당하고 주주들한테 항의 전화 오고 주주들이 막 찾아오고 주총 때 막 어떤 사람들 막 행패 부리고 야, 상장하지 마.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회사라고요. 진짜 알짜 회사 상장 안 해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자진상패 물결이 일잖아요. 왜? 자꾸 배나라 감나라 하네? 뭐 상법이 어떻고 뭐가, 야, 귀찮아. 상패해. 내가 다 사드릴게. 이런 흐름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미국이랑 비슷하죠? 미국이랑 어깨 동무하고 있죠, 우리가? 일본이랑도 비슷하죠? 자,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미국이라는 최강대국 전체 상장수가 5,000개에서 6,000개입니다. 일본도 3,800개, 3,900개랍니다. 근데 대한민국 상장수가 2,600여 개, 거의 2,700개예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한 우리나라 10배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명목 GDP 23년 기준으로 27조 달러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1조 6,7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20배가 되나? 20배 더 돼? 에이, 무슨 얼마 차이 안 나. 봐봐. 야, 상장사 수가 비슷하잖아. 한 5, 6천 개랑 우리는 2,700개랑 상장사 수가 비슷하잖아. 이제 야, 미국은 친구야. 동네에 있는 애에서 너 조금 덩치 좀 큰데 맘먹자. 왜냐면 우리는 상장사가 많거든. 상장 지상주의거든. 상장만 하면 좋은 줄 알고. 한국거래소에서도 매년 100개 이상을 상장을 해야 거기 아저씨들이 막 KPI가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 가서 올해도 우리가 상장을 몇 개를 시켰습니다. 코스닥에 적자 기업들도 어떤 특례를 해갖고 막 상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중복상장도 너무 많고 겹치기 상장. 그러니까 지주사 밑에 홀딩스가 있고 중간 지주사라는 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세상 천지에. 그리고 나중에 홀딩스끼리 합병을 해요, 또. 야,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 그래서 저는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그냥 상장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이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상장과 함께 엑시트해서 또 다른 스타트업들에 막 마중물을 부어주고 엔젤 투자자로서 키워주는 그 선순환 구조도 필요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다? 해도 너무하다. 너무 많이 헤쳐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신규 상장도 많고 상장해 놓고 계속해서 주식만 발행을 하면서 그만큼의 자본을 유치하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대표적으로 이 표가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4년, 한 22년, 23년까지의 표이기는 한데 코스피 내에서의 주식 수는요, 연평균 3.2%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주식 발행이 는다라는 건 그만큼의 자본만 유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가총액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다? 다 우리의 돈으로 넣어주고 있는 거다. 근데 미국은요, 주식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연평균 0.4%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고, 그러니까 EPS 있죠. EPS 중심 경영. 한 주당 순자산이 얼마냐를 따지려면 뭐예요? 주식수가 줄어들어야 EPS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야지 ROE도 좋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기초 강의 때 말씀해드린 것처럼 ROE는 자본분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ROE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늘리거나 자본을 줄여야 ROE가 높아지겠죠. 근데 미국은 이익도 높이고 있는데 자본도 줄이고 있어요. 즉 주식 수를 줄이고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PS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좋아지죠. 이게 경영자들의 최고의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경영자들이 이거를 신경 씁니까? 아니죠. 그냥 자본 조달. 개미들은 호구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투자해 주니까 주식 수를 늘려가고 있다. 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상장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게 맞다. 그게 만약에 신규 상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업 하나만 상장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에게 다 증자를 해서 키워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상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여기서 증자를 하는 거고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상장하고 얘도 상장하고 얘도 또 하나 더 인수한 것도 또 상장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걸 더 어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A사처럼 썼는데 구글 알파벳이 이런 식이잖아요. 한국에 오면요, 이 많은 알파벳 자회사들 다 상장할 수 있습니다. 구글 파이버, 칼리코, 네스트랩스 처음 들어본 것도 많아. 구글 캐피털도 있고 일단 우리가 알만한 거 구글 서치, 유튜브, 앱스, 안드로이드, 맵스 여기다 딥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 만드는 회사들 다 상장해야죠. 하나하나 다 상장.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천국입니다. 상장의 천국.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져도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30%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느냐? 인식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도적인 게 좀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알파벳도 클래스 B라는 게 있습니다. B주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의결권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쿠팡도 김범석 의장이 B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의결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A주를 상장을 시켜서 본인의 지분율이 희석이 되지만 B주를 별도로 갖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의결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B를 발행을 해서 의결권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냥 모기업 하나만 상장을 시켜놓고 다른 회사들은 상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는 차라리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다? 경영권이 아니다. 의결권이다. 경영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대대손손 이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 인식부터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해서 경영권이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의결권이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어. 그러면 이사회 내에서 내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나중에 갖고 있는 의결권만 행사를 해. 주총장에서 표만 참석을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B주를 박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해? 그럼 주주들이 특별 결의를 해서라도 클래스 B, 클래스 C라는 걸 찍어서 그러면 너한테 더 많은 의결권을 줄 테니까 책임 경영을 해봐. 대신에 중복 상장하지 말고 하나만 오로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다. 해서 늘 잡설이 길어집니다만 저희 소신도 밝히고 대한민국의 더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도움이 됐었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대. 지금부터 고맙습니다. 뿅!